오늘은 국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정보로 컨텐츠를 올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경영 지도사란 자격증과 지금 사회복지사 지금 1급이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보시고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제가 이 게시물을 한 1년 전, 1년 한 반 정도 전에 제가 작성을 했는데, 1년 반까지는 안 됐네요. 하여간 이제 누적 게시물이 한 8,000건 정도 되고, 댓글이 지금 한 27건, 30건 정도 달렸고,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 댓글에 달려서 자격증 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노하우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경영 지도사가 되었건 사회복지사 2급 아니고 1급이죠. 예, 전 1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되었건 대부분 이제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등등 검색을 하시면 대부분 학원에서 작성한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좀 진정성 있는 정보를 취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 제 글을 보신 분들이 아마 이렇게 다양한 문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시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뭐 댓글을 보면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댓글이 아니라 이제 뭐 쪽지나 메일로도 받은 건 있는데,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는지 뭐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으세요. 메일도 그렇고 쪽지도 그렇고 블로그 댓글도 그렇고 다양하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 comforyou.net이라는 이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 관련된 제가 경험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다 작성을 했어요. 그 말은 제가 일반 기업체에 있을 때부터 경영 지도사에 관심이 있었던 시점부터 해서, 그리고 취득한 이후에 다양한 시행착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지금 컨텐츠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제 블로그에 보면 2014년, 정확히 2012년 정도부터 아마 제가 블로그 작성을 했기 때문에 경영지도사 취득 이전부터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게시물에서는 제가 경영지도사를 제가 2014년도에 합격을 했고, 사회복지사는 제가 사회적 경제 영역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고, 이 게시물은 제가 이 유튜브 링크에다가 달아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 방법들 부분도 제가 간단하게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저도 경영지도사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보시는 부분,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지금 기록한 부분인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경영 지도사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저는 이제 재직 중에 취득을 했었습니다. 재직 중에. 왜냐면 솔직히 경영 지도사도 어차피 아직까지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자격증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뭐 사직 사표를 쓰시거나 또는 이제 뭐 전업 학생으로 준비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충분히 재직 중에 주말이나 아니면 퇴근 이후에 뭐 한 주에 한 1, 2회 정도 그 정도 빈도수로 해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저도 합격을 했고요. 뭐 제가 그렇게 뭐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지만 아마 제가 합격을 한 걸로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 제가 이 공부의 핵심을 적어 놨는데, 어차피 우리가 수업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과 현장에서 뭐 컨설팅을 하건 강의를 하건 배우는 것 간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교재에서 배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이론을 배우는 것이지, 실전에서는 정말 실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론과 실전에서의 갭 또는 온도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철저하게, 제가 여기 블로그에도 작성했습니다만, 철저하게 출제 위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 동차로 끝내시고요. 저 역시 그랬고, 이게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인만 손해입니다. 왜냐면 지친단 말이죠. 지치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 제가 2014년도에 경영지도사를 합격하고 2017년도에 사회복지사 1급을 합격을 했는데, 저 기준으로 거짓말이 아니라 제 블로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경영지도사는 한 6, 7개월 정도 준비를 했고 사회복지사는 한 3, 4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이고요. 단 이제 주말을 이용했고, 그리고 평일에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물리적으로 뺐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면 아마 합격 안에 크게 무리는 없으세요. 그래서 핵심은 철저하게 기출문제부터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기본서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본서부터 보시면 안 되고. 저도 이제 사회복지 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물론 기본서부터 볼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지쳐서 공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정말 불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가 1급 과목만 8과목이고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참고로 1차는 저는 양성 과정으로 패스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수월하게 1차는 패스할 수 있었고요. 이제 2차는 이제 저는 마케팅 분야로 취득을 했고요. 과목은 3과목입니다. 마케팅 관리론, 소비자 행동론, 시장 조사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구구절절히 뭐 어떻게 과목마다 어떤 식으로 또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뭐 제가 학원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메시지를 남기고자 제가 이 영상 음성을 이렇게 남기는 건 아니고요. 절대로 기본서부터 보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셔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최근 한 3개년, 길게는 5개년 정도 그 패턴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셔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보신 이후에, 제가 기출문제를 본다라는 부분은 분석을 한다는 거죠. 기출문제가 분석이 된 이후에 기본서를 보시면 기본서가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 말인즉슨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부분도 이 부분은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판단이 든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응용이 되어서 나옵니다. 동일한 내용인데 동일한 내용을
묻고자 하는데 뭐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응용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응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뚱맞은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핵심, 그 줄기, 그 핵심에서 그 핵심을 조금씩 비틀어 가지고 A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고 B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고 C 형태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참고로 저의 전공은 경영정보학과이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저의 전공이 경영학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비전공자 입장에서 물론 회계나 뭐 아주 개론 수준의 원론 수준의 기본적인 것만 배웠지 더군다나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미 30 중반에 경영지수를 치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던 건 다 잊어버렸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사회복지도 물론 제가 비전공이었기 때문에 핵심은 기본서부터 보게 되면 일단은 지쳐서 공부하기 전에 이미 지칩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철저하게 기출문제를 5개년치를 보시고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그 분석한 걸 가지고 이제 실제 기출문제에다가 쫙 기록을 하시다 보면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기본서상에다가 잘 표시를 하셔서 그 다음에 기본서를 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만의 요약서를 만든다라고 하면 어차피 60점 이상만 넘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61점으로 붙건 80점으로 붙건 90점으로 붙건 우리가 뭐 90점으로 붙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뭐 상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그 라이센스만 얻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득점 할 필요도 당연히 없거니와 단 이제 내가 60점 턱걸이 한다라고 접근하면 그거 역시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 문제는 해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를 틀어서 내버리면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제 경험상. 그래서 나는 7, 80점 정도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수험생 입장이 아닌 출제자 관점, 출제자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합격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제 여기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 한번 제 블로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 제가 뭐 전체 보기라고요. 게시물이 지금 1000건 정도 되고요. 1000건 정도 되고 이렇게 목록 열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2012년도부터 제가 2012년도에 뭘 하고 있었냐면 중견기업에서 전략개팀 장을 하고 있었네요. 예, 그때 아주 제조업에서 아주 그냥 많은 일을 했었던 그런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저의 인사이트와 통찰력을 기반으로 제 경험 등을 아마 기록하고자 제가 블로그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지도사로 검색하셔도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 사회복지사로 검색하셔도 제 블로그에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격증 취득 전에 특히 경영지도사 취득 전에 어떤 고민을 했고 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했는지 학습한 이후에 어떻게 시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블로그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네이버에서 보면 경영지도사로 많이 검색을 하면 지금 이제 녹색이 모바일이고 파란색이 PC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한 달에 모바일에서 한 8,000건, 많게는 한 9,000건 정도, PC에서도 한 7,000건 정도 검색이 되고 있고 여성보다는 남성들 그리고 이제 요 연령대 3, 40대에서 이게 뭔고 하면 이 남성분들의 이 3, 40대 솔직히 뭐 일반 기업체 되면 40세 이상만 돼도 좀 온갖 스트레스와 관리자적인 스트레스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인생 이모작의 관점에서
경영 지도사를 검토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제 블로그를 통해서 쪽지와 메일로 다양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능한 제가 답변은 드리고 있죠. 네, 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 정도로 제가 남기고자 합니다. 남기고자 하고요. 오늘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남긴 이유는 과거에 제가 적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뭔가 조회가 계속되고 있고 문의와 메일과 쪽지로 계속 답변을 받아서 한 번 정도의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가 잠깐 짬을 내어서 영상을 남긴 거고요. 자, 다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숫자 3을 매직 넘버 3, 예, 3은 아름다운 숫자죠. 예, 저는 매직 넘버 3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지도사 취득 이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뭐 그거를 남기려고 한 건 아니고 혹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전업 학생이 아닌 이제 뭐 직장인이라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제 영상을 들으신다면, 그리고 그분들이 국가 자격증, 뭐 경영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제 기준으로 절대로 기본서부터 학습을 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년의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라는 거, 그리고 분석한 기출문제 내용을 기본서 상에다가 간단하게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서를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본서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일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린 입체적이라는 부분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한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취해야 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 부분은 비꼬아서 비틀어서 낼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라는 부분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눈치를 챈다라고 하면 합격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도 사회복지사 3, 4개월 정도에서 동차에 합격을 했고, 경영지도사도 이제 6, 7개월 정도에서 동차에 합격을 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또는 예,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전문 자격증이라고 해서 세무사, 회계사, 뭐 감정평가사 등등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영지도사보다는 세무사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요. 제가 볼 때 공인중개사보다는 경영지도사가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영지도사의 국가 자격증 취득 합격 전략을 쓰신다라고 하면 경영지도사 그 이하의 대부분의 자격증은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행정사가 됐든, 뭐 공인중개사가 되었든, 사회복지사 1급이 되었건, 경영지도사가 되었건 다 통한다는 거죠. 물론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뭐 세무사나 회계사나 뭐 감정평가사나, 솔직히 이런 부분은 뭐 변리사 등등은 우리가 뭐 8대 전문직이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제가 감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뭐 전업 학생으로 해서 뭐 1, 2년 이상의 시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최소한 경영지도사 그 이하급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이 충분히 먹힐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도 저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취득과 관련된 조금 더 디테일한 요령, 경영지도사가 되었건 사회복지사 1급이 되었건 조금 더 디테일한 요령을 한번 담아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